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이랑 친한 척하기 미친 척의 리사 언니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미국에서 현재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현지 이야기를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아주 난리가 난 지난 2월 9일에 있었던 슈퍼볼 하프타임 쇼 사건입니다. 켄드릭 라말 다들 아시죠? DNA 부른 가수예요. 힙합 가수, 래퍼죠. 힙합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사건도 대충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더 들리고 들리는 만큼 더 재미있으니 이제부터 집중해 주세요. 꽤 재미있답니다. 스토리 시작할게요. 우선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라고 하면 슈퍼볼 선데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슈퍼볼 선데이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까지 제가 10개 조금 넘은 비디오를 유튜브 채널에 포스팅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3개나 슈퍼볼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테일러 스위프트 설명할 때 남자친구 얘기하면서 나왔고, 또 한 번은 며칠 전에 올렸던 오제 심슨 영상에서 오제 심슨은 굉장히 유명한 NFL 선수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미국에서 엄청 큰일이다 이러면은 항상 풋볼 얘기가 껴 있어요. 항상 이렇게 곁다리 정도는 풋볼 얘기가 항상 들어갑니다. 뭔가 풋볼에 대해서 기본 지식만 조금 알고 계셔도 미국 사람이랑도 금방 친해질 수 있고, 또 미국 사람이랑 금방 친해지면 영어도 금방 느니까 미국 문화를 아는 게 영어를 느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문화를 알고 나서부터 영어가 더 쑥쑥 늘었거든요. 갑자기 얘기가 샜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좀 더 알려면 풋볼 경기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풋볼 경기 문화를 이해를 하셔야지 오늘의 사건도 이해가 더 잘 되십니다. 미국은 매해 풋볼 경기가 열리고요. 2월 둘째 주 일요일이 결승전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결승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슈퍼볼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파이널 경기 봤어? 파이널 봤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슈퍼볼 봤어? 슈퍼볼 선데이, 슈퍼볼 선데이 뭐 할까? 이런 식으로 슈퍼볼 선데이가 이 결승전에 그냥 또 다른 대명사예요. 이렇게 참 미국 사람들은 재미나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야구도 유명하고 축구도 유명하지만 결승전이라는 단어에서는 못 벗어나잖아요. 알면 알수록 이 모든 것을 이벤트화 해버리는 미국 사람들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자본주의에 특화된 발상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슈퍼볼은 미국에서 피자와 치킨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라고 해요. 경기가 열리는 시각에는 길거리도 아주 한산합니다. 다니는 차가 없어요. 보통은 스포츠 바 아니면은 집에서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슈퍼볼 선데이 경기를 관람해요.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시청하는 이벤트입니다. 슈퍼볼은 그 자체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벤트인데요. 해프타임 쇼 역시 엄청난 경제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프타임이 중요한 이유는 보통 모든 스포츠 게임들이 해프타임을 기준으로 시청률이 훅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슈퍼볼은 달라요. 하프타임에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쇼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시청률을 유지시키죠. 저처럼 풋볼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해프타임만 시청하려고 그 시간에는 집중을 하기도 해요. 퍼포먼스가 정말 재미나거든요. 보통 해프타임에서 퍼포먼스도 멋있지만 퍼포먼스 외적으로도 사회적 메시지도 볼 수가 있어요. 전설적인 퍼포먼스였다라고 불리는 아티스트들은 예를 들면 1993년에 마이클 잭슨, 그 뒤에 프린스, 그 다음에 비욘세, 제니퍼 로페즈 등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클 잭슨 해프타임 쇼를 유튜브로 이렇게 찾아보다가 너무 감동받아서 약간 눈물이 조금 났던 적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번 슈퍼볼 해프타임 퍼포먼서 켄드릭 라말 이 쇼도 이제 레전드 등극을 하였습니다. 퍼포먼스들은 출연료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 우선 기본적으로는 제작비 다 지원을 받아요. 수십억, 수백억이 든다고 해도 다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해프타임 쇼는 출연하면 바로 브랜드 가치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요.
엄청나요, 그 효과가. 음원 스트리밍, 앨범 판매, 투어 티켓 판매량 이런 걸로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예를 들면 리하나는 공연 이후에 스트리밍이 바로 640%가 증가를 했고 레이디 가가는 공연 직후 3일 만에 앨범 판매량이 1000%가 증가했었어요. 2022년에는 닥터들의 스눕도 이렇게 옛날 힙합 가수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의 노래가 20년 만에 역주행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2023년 리아나가 해프타임 쇼를 했을 때는 리아나 본인 패션 브랜드 아세요? 그 뷰티 브랜드, 막 립글로스 같은 거 있고 한 브랜드 있는데 그 브랜드 팬티 뷰티를 그 해프타임 경기 중에 이렇게 막 발랐어요. 그래서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게 출연료를 받지는 않지만 엄청난 명예와 간접적인 이 거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쇼인 거죠. 아티스트들은 이제 이 쇼를 통해서 내 곡을 꼭 알려야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이미 당대 가장 유명한 가수만 나오는 쇼니까요. 노래는 이미 다 유명하잖아요. 이제 자신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싶어도 합니다. 켄드릭 라말 2025년 슈퍼볼 하이프타임을 장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처음에 발표되었을 때요. 대중들은 과연 그가 하이프타임 쇼에서 Not Like Us 라는 노래를 부를 것인가 궁금해했죠. 보통 쇼는 10분에서 15분 정도인데요. 켄드릭 라말은 총 11곡을 불렀고 10번째 곡으로 Not Like Us를 불렀습니다. 거의 피날레에 가깝게 엄청 멋있었어요. 이 노래가 시작되자 관중들은 환호를 했고요. 난리가 났어요. 이 노래 가사 중에서 Try to strike a chord and it's probably A minor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뜻은 이제 직역을 하면 너는 이 피아노 코드 있잖아요. 기타 코드를 치려고 하는데 아마 그게 A 마이너일걸 라는 뜻인데요. 이게 속뜻이 있어요. 그것도 곧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다 A minor 하고 외쳐요. 정말 좀 뭔가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원래 해프타임 쇼는 항상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어요. 자, 슈퍼볼 경기가 끝이 나고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우승을 했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경기 얘기보다는 켄드릭 라말 이야기뿐입니다. 세상에 그가 진짜 Not Like Us를 불렀어. 미친 거 아니야? 와, 대박이다. 세레나 윌리엄스 나온 거 봤어? 대박.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사건의 전말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고요. 켄드릭 라말이랑 또 다른 힙합계 거물인 드레이크의 디스전이 이 시작입니다. 그들은 원래는 친했다고 해요. 2011년에 켄드릭이 드레이크 앨범에 피처링도 하고요. 2012년에는 켄드릭이 드레이크 투어에서 오프닝 무대도 맡을 정도였죠. 친구에서 적이 되면 가장 위험하다라는 미국 속담도 있습니다. From friend to foe, the most dangerous kind.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2023년 켄드릭은 드레이크를 향해서 첫 디스곡을 발표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힙합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디스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나 힙합하는 너네들 다 좋아하거든? 이런 말도 실제로 가사에 있어요. 나 너네 다 좋아해. 근데 랩? 이걸로는 내가 너네 다 박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정도예요. 그러다가 2015년 드레이크가 앨범에서 여러 곡을 통해 켄드릭을 은근히 저격하는 가사를 담아냅니다. 예를 들면 노래 가사 중에 너네 디스곡 발표하는 애들 또 방송에 나가서 이거는 그냥 랩 가사일 뿐이고 노래일 뿐이야 라고 나한테 사과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실제로 켄드릭이 디스곡을 낸 다음에 방송에 나가서 이건 그냥 노래야, 난 래퍼니까 그렇게만 봐줘 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켄드릭이 디스곡을 또 냅니다. 그러면서 또 은근하게 드레이크를 겨냥을 해요. 그러다가 2023년 드레이크랑 제이콜이 First Person Shooter라는 곡을 발표를 하고 그 곡에서 Big 3라고 해서 드레이크, 제이콜, 켄드릭 라말 이 세 명이 힙합계에 지금 빅 3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셋이 지금 힙합계의 거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2024년 켄드릭이 Like That 이라는 노래를 발표하고
아이고, 야, 내가 진짜지. 무슨 빅3. 너네는 그냥 그런 애들이야. 라고 디스를 했어요. 이게 디스 전에 불을 붙입니다. 드레이크가 빡이 친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드레이크도 내가 최고야 라고 해도 되지만 캔들이 껴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바로 켄드릭을 이제 언급합니다. 직접적으로. 디스 노래를 내요. 나 좀 봐. 나는 엄청 돈 많이 벌고 상업적으로 엄청 성공도 했어. 너가 많이 벌었어. 내가 많이 벌었어. 누가 돈 더 많아. 이런 거예요. 여러 노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매가 됩니다. 다 켄드릭을 저격하는 거예요. 켄드릭은 투팍이라는 래퍼를 엄청 존경한다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드레이크가 투팍 목소리를 AI로 만들어서 그 목소리로 켄드릭을 조롱하는 랩을 만들기도 해요. 여기서 켄드릭도 막 엄청 열받습니다. 예수라는 사람들은 약간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건드리면은 그게 선 넘은 거 아니에요? 그쵸? 바로 이어서 같은 달에 유포리아라는 곡을 발표하는데 드레이크 인성, 음악적 진정성, 사회생활까지 조롱합니다. 과거에 드레이크는 그 프랑스 성인물 여배우와도 잠깐의 관계를 갖는데요. 여기서 성인물이란 살색이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비디오 말하는 거예요. 그녀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몇 년 숨겼어요. 공개된 것도 어떤 래퍼가 디스곡을 쓰면서 이게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 점도 켄드릭이 노래에서 마구마구 공격을 합니다. 막 아들 불쌍하다 이러면서. 또 켄드릭이 드레이크를 조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적 진정성인데요. 이게 또 무슨 의미냐면은 힙합에서 또 중요한 스피릿이 있잖아요. 그건 바로 헝그리 스피릿이죠. 켄드릭은 캘리포니아 컴튼이라는 곳 컴튼 시티 출신입니다. 컴튼은 빈민 지역으로 많이 알려진 곳이에요. 컴튼이야 이러면 사람들 다 이렇게 할 정도로 LA에서 가깝고요. 이 출신 유명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고로 힙합 또는 랩이라고 하면 가난, 범죄, 총, 싸움, 마약 이런 거에 좀 쩌들어 있었고 사회 부조리도 겪으면서 이 공평하지 않은 사회에 대한 분노를 노래로 표현하는 것인데 드레이크는 래퍼라고 하기에는 어린 시절이 비교적 유복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하긴 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좀 유명한 가수의 드러머였고 어머니가 캐나다 출신 유대인 교사였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뒤에 드레이크는 어머니랑 함께 토론토 중산층 지역에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엄청 풍족하게 살진 않았지만 드레이크는 10대부터 캐나다 드라마에서 연기를 하면서 또 돈을 벌었어요. 아역 배우였어요. 근데 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보자면 어린 시절 부모님 이혼을 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10대 때부터 내가 생계를 이어갔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복잡했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켄드릭이 봤을 때는 헝그리 정신이 너무 부족한 거죠. 래퍼로서의 이 기본 자질이 없는 거죠. 랩 네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되지만 너는 우리랑 달라 이건 거죠. 그리고 드레이크의 유명한 노래들은 대부분 달콤한 사랑 노래 같은 거예요. 그런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드레이크를 돈방석에 앉게 해준 노래들이 대부분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Passion Fruit거든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꼭 찾아서 들어보세요. 진짜 달콤해요. 이 부분도 이제 켄드릭은 디스를 합니다. 너 래퍼도 아니잖아. 그냥 팝송이나 부르면서 다른 아티스트한테 숟가락만 얹는 가수잖아. 이렇게 합니다. 협업을 많이 해서 그래요. 진짜 유명한 래퍼 켄드릭이 생각했을 때 얘는 진짜 래퍼다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협업 신청을 많이 해서 거기에 숟가락을 얹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사실 협업도 비즈니스의 기술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드레이크의 랩 실력은 잘 모르겠지만 참 똑똑한 사람이지 않나 싶어요. 비즈니스적으로 특히. 그리고 분이 안 풀렸는지 줄줄줄 디스곡이 나와요. 디스곡을 내고 나니 이 말도 했어야 됐어. 이런 느낌이 들었나 보죠. 2024년 5월 4일 이 문제상에 있는 Not Like Us 라는 노래를 발표를 합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드레이크야 너는
우리 같은 사람이랑 달라. 컴튼 출신의 진짜 진정한 이 헝그리 정신이 있는 래퍼들이랑은 달라. Not like us. You're not like. 너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드레이크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곡으로 켄드릭은 그래미 어워드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이 곡은 빌보드 차트 1위도 차지하죠. 켄드릭 라말은 드레이크가 밀리 바비 브라운이랑 친분이 있는데 지금 밀리 바비 브라운 아시죠? 그 기묘한 이야기 Stranger Things에 나온 메인 주인공 그 초능력 갖고 있는 여자 있잖아요. 11이라고 캐릭터 이름이 11이었는데 초능력 쓰면 코피를 흘리는 저가 진짜 좋아하는 넷플릭스 쇼였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그 주연 여자애가 밀리 바비 브라운이에요. 근데 그 당시 지금은 이분이 이제 21살이 됐어요 벌써. 근데 이 여자가 14살일 때 드레이크랑 문자를 주고받고 막 그랬대요. 심지어 밀리가 인터뷰에서는 드레이크는 조언을 해주는 좋은 오빠 같은 존재예요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참 조심해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30대 후반 어른 남자가 가족이 아니고서야 14살 여자 어린아이한테 사적으로 연락을 하며 조언을 주고받는 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그럴 수 있기도 한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또 밀리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면 뭐 팬으로서 되게 이렇게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이 미국 정서로는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인 거는 맞습니다. 미국은 미성년자에 대한 이슈에 대해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진짜 정말 예민해요. 왜 옛말에 자두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두나무 밑에서 이렇게 갓을 고쳐 쓰면 자두 따갔다고 도둑으로 의심받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의심받을 짓은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연루되면 미국은 진짜 심각해져요. 빌리 아일리시도 다들 아시죠? 가수 빌리 아일리시. 제가 또 엄청 좋아하는 여자 가수인데 17살 때 드레이크랑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두 명의 공통점은 뭐 미성년자였던 것도 있지만 둘 다 엄청 유명한 아티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락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론은 단순한 친분으로 보이고 어떠한 부적절한 정황도 밝혀진 바가 없어요. 드레이크는 여기에 대한 반박 디스곡도 냈고요. 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면 끔찍한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너무 노래 가사가 강력해 버렸어요. 소아 성애자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랩도 너무 잘하고 노래 자체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하는 거죠. 이로써 드레이크와 켄드릭 라말의 비프가 공식적으로 확정됩니다. 비프란 랩으로 하는 싸움을 비프라고 합니다. 자, 다시 Not Like Us 노래의 가사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제 제목 이미 확실히 아시겠죠? 넌 우리처럼 악과 깡이 있는 그런 헝그리 정신 있는 그런 가사를 쓸 수 있는 래퍼가 아니야. 사랑 노래나 부르는 그냥 팝송 가수야. 이런 거예요. 지금 생각이 났는데 이 켄드릭 라말은 가사를 너무 잘 써서 퓰리처 상도 받은 적이 있어요. 퓰리처 상은 보통 이렇게 신문, 언론, 문학 그런 업적이나 명예를 이룬 사람한테 주는 상이에요. 굉장한 아티스트한테만 주는 상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이 전 미국이 그를 아티스트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에 이렇게 뽕이 확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퓰리처 상까지 받았으면 좀 어깨에 뽕 들어갈 수 있죠. 얼마나 대단해요. 켄드릭의 머릿속은 투팍이나 이런 나 같은 사람이 진짜 래퍼다. 이런 마인드가 아주 강한 거예요. 앞서 이 노래 가사 중에 해프타임 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 불렀다는 A minor라는 그 부분 있죠. 그 이중적인 해석을 지금 해드릴게요. Try not strike a chord and it's probably a minor. 코드를 치려고 하지만 아마도 A minor일 거야. 1차적인 의역은 네가 화음을 만들어 봤자
슬픈 음률일 거다 이런 말이에요. A 마이너 하면 그게 슬픈 화음이거든요. 켄드릭 라말의 의도한 진짜 속뜻은 try not strike a chord. 이게 다른 뜻이 있는데 누군가의 감정을 건드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누군가의 감정을 건드리려고 한다면 그건 아마 마이너일 거야. 마이너라는 뜻은 미성년자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너가 누군가의 감정을 건드리려고 한다면 그건 아마 미성년자겠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가사는 진짜 천재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중의적으로 디스를 잘할 수 있죠? 이제 대중들은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냥 감동을 한 거예요. 어메이징한 노래를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이걸로 켄드릭은 디스 전에 종결을 지은 거예요. 대중들은 야 너가 이겼다 켄드릭 이런 식으로 하프타임 무대를 해석해요. 말 그대로 찢었다. 더 재미있는 거는 켄드릭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소문자 A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이만하게 대문짝만하게 목에다 걸고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더 웃긴 건 깜짝 카메오로 세레나 윌리엄스가 등장을 했는데 그녀가 시그너처 춤을 춰요. 그 웨스트 코스트 춤 있거든요. 근데 세레나 윌리엄스는 전설적인 테니스 플레이어예요. 이 여자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킹 리차드를 한번 봐주세요. 저도 엄청 재미있게 봤어요. 이 시그너처 춤이 세레나가 우승할 때 세레모니로 추던 춤이에요. 세레나? 갑자기? 테니스 선수? 웬 갑툭튀 하실 텐데요. 그녀는 사실 드레이크랑 연인 사이였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간헐적인 연애를 한 것으로 보여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커플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나중에 드레이크가 세레나에 대한 음악도 만들어 발매를 합니다. 세레나는 이후 2017년에 레딧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DC 인사이드 같은 거거든요. 그거 공동 창립자랑 결혼을 해서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세레나도 켄드릭이랑 같은 컴튼 빈민 출신입니다. 이 여자가 무대에 나와서 아무 말 안 하고 테니스 유니폼 입고 그냥 춤만 추다 가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큰 숨은 의미가 있죠. 우리는 다 컴튼 출신이다 이런 뜻. 우리는 다 헝그리 정신, 밑바닥부터 시작한 그리고 지금은 최고의 정상까지 올라온 사람들이다. 그런 뜻 아닐까요? 둘 다 전설적인 사람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넌 아니잖아 드레이크 이런 뜻이겠죠. 이 노래를 부를 때 등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 덧붙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만약에 드레이크가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제일 친한 측근들은 알 수 있잖아요. 켄드릭도 친한 사람이었고 세레나는 4년이나 만났으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중의적으로 말하고 싶었나? 우리는 다 알잖아 이런 거. 아니면은 세레나가 드레이크랑 헤어진 이유 중에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랑 남편은 세레나가 나오는 걸 보고 완전 빵 터졌습니다. 무대가 점점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는데 갑자기 세레나가 딱 우와 누구지? 세레나네? 뭐야 와 대박이다 이렇게 된 거죠. 드레이크는 보고 기분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후에 공연을 했나 봐요. 했는데 거기서 켄드릭 디스를 좀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큰 파급력은 없어요. 이미 켄드릭이 찢어놨기 때문에. 일반인인 저는 그냥 이 두 사람 다 노래가 너무 좋아요. 드레이크는 감미로워서 좋고 켄드릭은 운동할 때 들으면 제격인 그런 노래? 되게 신나고 좀 어그레시브하고 그래서 저는 둘이 너무 심하게 싸우지 않고 심하게 싸우면 감정 소모가 심하니까 노래 안 하고 짚어줄 수도 있잖아요. 계속 예쁘고 좋은 노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슈퍼볼을 힙합 전쟁터로 이용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긴 있다만 대부분의 사람이 너무 재미있는 하프타임 쇼였다. 전설적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유치하지 않나요? 왜 초등학생 때 기억 떠올려보면 우리 집에 피아노 있다, 우리 집은 그랜드 피아노 있다, 우리 아빠가 더 돈 잘 벌거든, 우리 집엔 이것도 있다, 심지어 더 어릴 때는 저희 딸 나이 우리 집에 강아지 있어, 우리 집엔 2마리 있어, 나는 동생도 있다, 내가 더
최고야 하고 싸우고 울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나이 커졌을 때, 막 초등학교 고학년 이럴 때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막 하다가 억지 부리다가 말 안 먹히면 너 엄창? 너 엄마 엄창? 뭐 이러잖아요. 기억나요? 그러면은 이제 너 선 넘었어. 어떻게 나한테 엄창이란 말을 할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 하고 막 엉엉엉 울고. 그 시절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 단어를 입에 올리게 될 줄이야. 비교해 보려고 하다가 어찌어찌 너무 유치한 곳에서 어그로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어그로든 뭐든 너무 멋있는 노래가 나온 건 맞고요. 진실이든 아니든 미래에 이 노래가 진짜로 나쁜 소아 성애자 같은 그런 나쁜 놈들한테 저격해서 쓰이면 좋겠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공들여서 서치도 많이 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그만큼 즐겁게 시청해 주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